자, 함수와 메소드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지난 시간에 한 걸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하는 코드들의 집합입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이면서 호출될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하나의 블럭에 이름을 붙여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중복된 코드를 제거할 수 있고 복잡한 작업을 좀 더 간단한 작업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가독성이 증대하면서 유지 관리가 쉬워지는 것이 함수의 특징입니다. 내장 함수는요. 파이썬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를 편하게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 내장 함수입니다. 외부 모듈과 달리 임포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인터프린트에 포함되어서 배포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프린트와 인풋이 있죠. 그러면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값. 절대값은 0과의 거리죠. 그래서 모두 양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ABS 마이너스 3 하면은 절대값은 3이겠죠. 자, 이렇게 절대값을 표현해주는 함수가 ABS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 가능한 자료형을 입력 인수로 받아서 모두 참이면 true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인 al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프로그램에서는 상수 중에서 0은 거짓으로 인식을 합니다. 0 이외의 값은 이외의 값은 모두 참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all 해서요. 리스트 안에 1, 2, 3, 4라고 넣게 되면 모두 참인 데이터들이죠. 그러면 모두 참이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all 모두 참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0, 1, 2, 3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0은 거짓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짓이 포함되어서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all이라는 내장 함수는 반복 가능한 자료형을 입력 인자로 받아서 모두 참일 경우 0이 아닌 값을 가졌을 경우 참이 되고요. 하나라도 거짓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false가 됩니다. 자, 문자열이나 시퀀스 자료형의 길이 값을 반환하는 건 우리 항상 해왔죠. 그죠? 자, len 해서 문자열 hello 하면은 총 5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이렇게 리스트의 값을 넣게 되면은 총 리스트 안에 원소가 몇 개인지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len입니다. 자, 반복 가능한 자료형을 리스트로 반환해주는 것이 리스트라는 함수인데요. 자, 이거는 list 해서 내가 1, 2, 3 아니죠. 레인지라고 해보겠습니다. 레인지 3 이렇게 하면 레인지는 0에서부터 2까지의 정수열을 만들죠. 그거를 리스트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시퀀스 자료형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max를 사용을 하죠. max 1, 2, 3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인 3이 출력이 되고요. 역시 리스트 말고 투플을 넣을 수도 있고요. 문자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알파벳으로 가장 뒤쪽에 있는 알파벳인 O가 출력되게 됩니다. min은요. 최소값을 나타내는 걸로 시퀀스 자료형에서 min, 리스 값을 넣으면은 이 중에서 최소값을 출력해 주고요. 역시 우리가 투플 이렇게 투플은 갈로로 표시하죠. 투플을 넣어도 최소값을 그리고 문자를 인수로 넣어줘도 알파벳 중에서 가장 순서가 빠른 2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시퀀스 자료형을 정렬한 후에 그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한 함수를 sorted라는 게 있는데요. 자, 내가 이렇게 리스트 값으로 1, 5, 4를 넣게 되면 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A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A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정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A 리스트 변수 안에 있는 값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죠. 자, 이 sorted는 그 인수로 넘어온 값을 그냥 오름차순으로 정렬만 해서 값을 리턴해 주지 원래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자, 근데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은 옵션을 주면 돼요. reverse equal true라고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그 결과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열 형태로 객체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str이란 함수는 어떤 숫자를 주면은 얘를 숫자가 아닌 문자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 형태로 변환이 되니까 내가 문자랑 더하기를 하면 붙여서 출력이 되겠죠. 자, 다음은 동일한 개수로 이루어진 자령을 묶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집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 값을 주면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1하고 4랑 묶어주고 2랑 5를 묶어주고 3과 6을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쌍을 이루어서 투플 형태로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주는 값을 리스트로 묶어서 출력을 해보면 1, 4, 2, 5, 3, 6 이렇게 짝을 지어서 묶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요.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입력을 받아서 인덱스 값을 포함해서 값을 반환하는 것이 enumerate인데요. 자, 우리가 포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새로운 변수 하나를 적고요. in 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리스트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for in은 뒤에 있는 시퀀스 자료형에서 원서를 하나씩 뽑아서 이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역할을 하죠. 할당할 때마다 그 값을 가져와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i를 끄집어내서 출력하고 love를 끄집어내서 출력하고 u를 끄집어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 love you가 되죠. 자, 근데 이걸 끄집어낼 때 얘 인덱스 값까지 가져와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인덱스와 값을 두 개 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두 개를 새로운 변수에다 적어줍니다. for와 in 사이에 두 개의 변수를 적고 enumerator 안에다가 리스트 값을 넣게 되면은 얘가 가져올 때 i를 가져올 때 인덱스 값은 k로 값은 name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for 변수 in list 시퀀스 자료형을 넣는 거랑 enumerator 안에 넣어서 값을 가져오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enumerator는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입력을 받아서 인덱스 값을 포함해서 객체를 반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 enumerator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합을 구하는 방식이죠. sum해서 4, 5, 6 하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합을 구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내장 함수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1년의 과정을 걸쳐서 결과를 반환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입력이라는 것은 인수입니다. 매개 변수이고요. 처리하는 동작은 펑션에 해당하고요. 처리한 데이터는 반환값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인수와 반환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여러 코드를 묶어서 새롭게 만든 함수이고요. 함수를 서원할 때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함수 헤더에는요, def 키워드와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가 있고요. 몸체에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수행해야 할 문장들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우리가 선을 긋는 작업을 자주 한다. 그러면 길이가 20인 선을 그려주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요, 키워드 뭘 쓴다고 했죠? def를 쓴다 했죠. 자, 그리고
함수명을 정해줘야 됩니다. 함수명은 라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갈로를 하고요. 뒤에 콜론. 자, 현재는 매개변수가 넘어오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개변수가 없기 때문에 갈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해라. 자, 발을 찍는데 선을 길이가 20짜리를 찍어라.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고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정의가 끝났고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선이 이렇게 그어야 되는 부분에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라인 함수명을 적어주고 갈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함수를 호출할 수, 요 헤더에 있는 함수명과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자, 밑에도 또 선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또 라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하면은 선을 20개 쭉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찍고 또 라인을 호출했죠. 그럼 또 20개의 줄이 쭉 그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라인에서 20개, 길이가 20인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출력해 준 다음에 또 선이 필요하면 또 라인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 필요할 때마다 라인하고 호출을 하면 길이가 20인 선을 그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을 긋다 보면 짧은 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긴 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함수를 조금 다르게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주면 되겠죠. 길이 20짜리 그려줘. 길이 50짜리 그려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선의 길이를 인수로 받아서 선을 그어주는 함수를 정의해 보겠다. 그러면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내부로 값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df라고 하겠습니다. 함수명은 line2라고 할게요. 매개변수는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n이라고 하겠습니다. with라고 할까요? with. 그리고 콜론을 적어주고요. 역시 프린트. 자, 선 모양은 바고요. 길이는 넘어온 인수값인 with랑 반복 횟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고요. 매개변수가 하나인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매개변수가 하나인 함수를 호출할 때는요. 함수명을 적고요. line2라고 적고 내가 필요한 길이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30. 또 line2 나는 길이가 30짜리와 50짜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선이 30짜리 선과 50짜리 선이 그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함수명을 line3이라고 하고요. 매개변수로는 선의 길이와 선의 모양. 자, 지금은 길이밖에 조정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 선의 모양도 내가 좀 조절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매개변수를 2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리턴 값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두 개의 함수도 리턴 값이 없는 거였죠.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함수 정의할 때는 키워드 뭘 쓴다고 했죠? 그렇죠. DEF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명은 line3이고요. 자, 매개변수로 몇 개가 필요하다 했죠? 지금 매개변수가 선의 길이랑 선의 모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과 ch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콜론을 넣고요. 자, 프린트를 하는데 선을 그어줘야 되니까 찍어라. 어떤 모양을 찍냐면 ch 모양을 찍는데 길이는 몇 번 n을 n번 반복해 달라. 자, 이 문자를 n번 반복해 달라. 우리가 문자를 곱하기랑 만나면 반복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하고 나서 반드시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얘를 누르든지 컨트롤 엔터를 하든지 함수를 정의하고요. 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매개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인수를 2개를 넘겨줘야 돼요. 길이랑 모양이랑. 길이가 50짜리이고 모양은 샵인 걸 찍어달라 하면은 왜 틀렸을까요? 자, 보면은 타임 에러라고 떴고요. 라인이라는 것은 뭔가 아기명대가 2개짜리가 아니래요. 자, 근데 이 라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매개변수가 없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인, 매개변수 2개짜리는 라인 3이죠. 라인 3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해주면 샵으로 이루어진 길이 50짜리 선이 그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하나 해볼까요? 라인 3 해주고요. 길이는 100이고 모양은 골뱅이라고 해볼까요?
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별로. 자, 이렇게 하면 별로 이루어진 길이가 100개인 선을 이렇게 그어주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 매개 변수가 하나인 거, 매개 변수가 2개인 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리턴 값이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 합을 출력한 함수를 정의해 보자. 자, 그러면 df add라는 함수는 2개의 매개 변수 a와 b를 받아서 합을 리턴해 주겠다. 자, 근데 합을 리턴해 주고 그냥 합을 출력해 달라 했으니까 그냥 프린트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정의한 것도 반드시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2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자, 내가 add 해서 10,5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은 구해지죠. 자, 합은 구해주는데 내가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평균이 구해지는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프린트 다시 10 더하기 5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미 여기서 합을 구했는데도 그 값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나누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은 얘는 정수형이 아닌데 나누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출력하고 부가적으로 출력만 하고 함수가 끝나버렸어요. 여기엔 아무런 값이 없어요. 돌려받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고 그 값을 받아서 재사용을 해야 한다면 프린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야 되는 경우에는 값을 외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함수에서 변화가 생긴 값을 받아서 외부에서 재사용을 해야 된다면 값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외부로. 자, 그럴 때 리턴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을 했으니까 그 값을 받고 합이 C에 들어와 있으니까 C 나누기 2를 하면 이렇게 여기 수령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7.5 하고 평균이 잘 구해지죠. 자,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일어난 값을 외부로 값을 전달해주고 싶을 때, 반환할 때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return 뒤쪽에 반환해야 될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금 했던 거 한꺼번에 다 해버렸네요. 위의 함수를 함수 외부로 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라. 수정했죠.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자, 그리고 함수명은 add였고요. 매개변수 2개였습니다. 리턴하는 값은 합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합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df 수합. 수합이라는 함수는 2개의 인수를 넘겨받아서 매개변수로 받아서 2개의 값을 바꿔서 b와 a를 바꿔서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기에는 지금 2개의 값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함수는 하나의 값만 리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b, a 꼭 2개의 값을 리턴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거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값을 여러 개도 리턴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자, 이거는 수합. 자, x는 5, y는 7입니다. 자, 수합. x와 y의 값을 변화를 줘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7,5 하고 어떻게 돼요? 이 값이 투풀 형태로 이렇게 투풀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의 값이 리턴이 되는 거죠. 투풀 하나만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내가 이렇게도 받을 수 있어요. 투풀 값을 아예 x, y는 이렇게 하면 이 x, 요 값은 x로 전달되고 이 값은 y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 y를 찍어보면은요. 이렇게 바뀐 값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할 수 있고요. 그 리턴된 값은 투풀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근데 투플 형태로 리턴되는 것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플은 이렇게 쭉 나열해도 투플이라 그랬죠. 그죠? 자, 다음은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던 예제 중에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선을 긋는데 내가 그냥 라인이라고 하면 기본선을 그어주고, 내가 라인에다가 10을 넣으면 함수명을 아까 보면 라인 1, 라인 2, 라인 3 이렇게 이름을 다 다르게 해서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의 함수명으로 다양한 인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디폴트 인자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자, 지금 보면은 라인 해갖고 with 해서 그 폭을 인자로 받아서 출력한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그냥 라인이라고 하면은 인수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매개 변수에다가 디폴트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with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인 20을 미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놓으면은 내가 라인 인수를 넘겨주지 않으면 20으로 설정이 되고요. 내가 30이라고 값을 넘겨주면 여기에 30이 대입이 돼서 30의 길이가 30인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폴트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디폴트 인자를 한 개만 쓸 수 있느냐? 또 여러 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두 개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내가 세 개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네 개의 합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럴 때는 세 개의 합에서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는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f add라는 함수는 인수가 3개, 최대 3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3개까지 받을 수 있고, 자, 리턴하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함수 호출에서 3개를 인수를 3개를 넘겨주면은 에러 없이 동작을 하겠죠. 6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인수가 3개를 요청을 했는데 2개만 넣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은 보면은 아기멘트에서 하나가 미스났다. 하나를 더 달라. C에 연결되는 값이 없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는 디폴트 인자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0으로 설정해줘. 0이 들어가 있으면 더 하나만 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디폴트 인자를 사용하면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또 의문사항이 있죠. 그럼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언제까지 이거를 쭉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마냥 이렇게 늘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이 가변 인자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앞에 별을 붙여주면 인자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받아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sum 언더바 nums라는 함수는 3개를 넣어도 합을 구해주고 6개를 넣어도 합을 구해주고 100개를 넣어도 합을 구해주게끔 그렇게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ef라고 하고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def를 적는다고 했죠. 자, 그리고 함수명은 sum 언더바 nums라고 정했습니다. 자, 요건 사용자 정의니까 요거는 이름은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매개 변수 앞에 이렇게 별을 붙이면은 가변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별을 붙이고 콜론. 자, 그럼 얘는 시퀀스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하나씩 끄집어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합을 구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가져와 쓰는 것이 반복문이죠. 그죠? for 새로운 변수 하나 주고요. in numbers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t에다가 계속적으로 i 값을 누적한 다음에 이 값을 리턴 해줘야 되겠죠. return t. 자, 이럴 때 여기 들여쓰기 같아야 돼요. 그리고 폼은 안쪽으로 들여쓰기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몇 개를 주든 상관없이 얘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 2, 3을 더해서 6이 되고요. 얘는 10, 20, 30, 40, 50, 60을 더해서 2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정의하는 부분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인수가 있는 거, 인수가 없는 거, 그 다음 리턴 값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디폴트 인자가 있는 거, 가변 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쭉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쉬었다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특정 구문, 포문이나 함수 안에 정의된 변수를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이 변수는 정의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df 펀시라는 함수는 a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인사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변수를 가지고 안에 hi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를 했습니다. a와 인사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로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a는 외부에, 함수 외부에 정의가 되어 있죠. 이거는 전역 변수에 해당을 하고요. 프린트 a 하면은 현재 전역 변수의 값이 a가 출력이 되고요. 이때 인사라고 하면 이 인사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a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함수 호출을 하지 않았네요. 그죠? 자, 함수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시 해서 a를 전달을 했습니다.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인사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다음에 hi를 할당을 하고 프린트 a를 하면 넘어온 인수인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 이 매개 변수인 a와 인사는 메모리에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인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어떤 함수 안이나 포문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로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정의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역 변수는요. 함수 외부나 포문 외부 어떤 블럭 바깥쪽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사를 외부로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얘는 전역 변수가 되고요. 함수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함수 밖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이때 인사를 출력해라 하면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변수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hi가 출력이 되고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리턴이 되면은 또 인사를 출력해라 하면 이 인사는 전역 변수에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hi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변수랑 로컬 변수랑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의 이름이 같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는 3입니다. 자, 그리고 df 펀 c a는 5로 변화를 주고요. 자, 프린트 a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 정의가 끝나고요. 자, 여기에서 펀 c를 호출을 하고 자, 프린트 a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행시키기 전에 먼저 디버깅을 한번 해볼 텐데요. a는 우리가 어떤 블록 안에 정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이죠. 자, 이거 함수와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똑같은 a가 값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a는 전역 변수가 아니고 가시성에 의해서 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 a에 의해서 밖에 있는 a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변수로 새롭게 생성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가 호출이 되면 5가 출력이 되고요.
복귀를 하고 나서 A를 찍으면 이때 이 A는 로컬에 있는 A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인 밖에 있는 3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A라는 거겠죠. 이름이 같으면 가시성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전역 변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랑 같은지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함수가 호출됐을 때는 A의 값이 5가 되고요. 자, 밑에서 함수 밖에서 A를 찍었더니 이때는 전역 변수가 동작을 해서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자료에 대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인데요.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고 리스트에서 2를 찾고 몇 개인지 찾고 마지막 값을 추출한 다음에 삭제한 다음에 값을 찍으면 원래 값인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생성된 my list 점 하고 찍으면 메소드는 점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점을 찍으면 이렇게 이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쭉 떠요. 자, 그러면 어펜드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클리어는 안에 있는 내용을 깨끗하게 지울 때 쓰는 거고, 하나를 똑같은 걸 복사할 때 쓰는 거고, 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 주는 거고, 확장을 시키는 거고, 인덱스 몇 번째 이 값이 몇 번째 있는지 인덱스를 돌려주는 거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리버스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고, 쇼트는 정렬하는 건데요. 자, 리스트의 값을 임의로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자, my list 점 리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리버스는 기존에 있는 값을 순서를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42였던 것이 241로 다시 뒤집어져서 다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my list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뒤집어진 리스트가 생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메소드는 자, 특정 자료원과 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리버스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my list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값이 뒤집어지고요. 자, 정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my list 점 short 라고 하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오름차순 정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자, 이렇게 아까 순서적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던 원서들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my list 대상은 리스트입니다. 점 도트 연산자를 써서 접근을 한다 했죠. 정렬하는 거니까 역시 쇼트예요. 자, 이 안에 인수를 넣어줘요. reverse true라고 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을 했고요. 확인을 하면은 my list 라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와 메소드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메소드는 이렇게 자료형의 특정 자료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매개 변수에 의해서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자료형에 있는 정렬은 우리가 이렇게 점 쇼트 했더니 아까 위에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으니까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죠? 리스트. 자, 이렇게 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변수의 값 자체 안에 있는 특정 자료형에 있는 값 자체를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변수 안에 있는 객체의 값을 변경을 시켜버리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sorted 이론에서 살펴봤던 sorted는 자, 여기에다가 my list의 값을
이게 지금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변수를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li라고 할게요. li는 2, 1, 3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li를 인수로 넘겨줘서 li 값을 정렬을 했고요. 아이쿠, 요건 등모를 하면 안 돼.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자, 다시 li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렬이 되지 않았죠. 내가 분명히 정렬하라 했는데 실제로 변수의 값은 정렬이 되지 않았죠. 그죠? 인수로 넘겨줘서 정렬을 안 해서 하긴 하지만 그 값의 변화를 외부에 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변화를 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값을 리턴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원본의 값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함수로 사용하면. 자, 이렇게 하면 리턴 받은 값은 정렬이 됐지만 원본은 그대로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변수 안의 값 자체를 원본 값을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원본의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값을 리턴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원본의 값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게. 자, 이것이 메소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이렇게 대상들을 반드시 매개변수로 넘겨주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모듈 사용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는 함수와 메소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삼각형 꼭지점이라고 할게요. 꼭지점에 각의 수를 입력받아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를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함수의 역할은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DEF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죠? DEF이고요. 함수는 safe라고 하겠습니다. safe angle이라고 하고요. 각의 수를 매개변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개변수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이게 여기다가 하면 안 되죠? 코드라서. 자, 문제를 적었고요. 코드 셀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내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내각은 어떻게 구하죠? 내각을 저장할 것을 in 언더바라고 변수명을 정하겠습니다. 자, 각을 전체 우리가 모든 도형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80 곱하기 각 빼기 2를 하면은 우리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지는지가 나오고 삼각형 수가 나오고 180을 곱하면 내각의 합이 나오겠죠. 그 내각의 합을 각으로 나누게 되면은 내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외곽은요? 180도에서 360도에서 뭘 하면 돼요?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out은 360 나누기 n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다 잘라서 붙이면 360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리턴을 해줄 때는 두 개의 값을 리턴해 줄 때는 이렇게 콤마로 쭉 이어서 주게 되면 이 자체는 투플이라 그랬죠. 그죠? 투플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함수가 정의가 됐으면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save, 먼저 입력을 받겠습니다. 각을 입력 받아야 되니까 n은 숫자로 해야 되니까 int, input, 삼각형 3.
사각형 4.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라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고요. 자, 입력한 값을 세이프 받아야 되겠죠. 내각과 외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n과 이 n은 서로 다른 n이고요. 이때 in과 in은 서로 다른 in이죠. 그죠? 얘는 지역 변수고요. 얘는 전역 변수입니다. 외부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합니다. save angle 해서 내가 입력받은 n을 넘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형식을 쓰기 위해서 F를 하고요. 내각은 변수명은 중괄호 안에 넣어야 되죠. 그죠? in. 자, 그 다음에 콤마 외곽. out.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내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내각은 60도고 외곽은 120도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요. 자, 4를 넣게 되면은 내각은 90도고 외곽도 90도다. 이렇게 잘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요. 앞으로 뒤쪽에서 넘파이나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모듈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함수나 자료 등을 모아 놓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한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mport 모듈명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from A import B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import 모듈명으로 하게 되면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점 함수 이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from A import B 형식으로 불러올 경우에는 A 모듈로부터 B 함수만 불러오라는 뜻이고요. 이때 그 B 함수만 불러왔기 때문에 함수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사용할 때는 모듈 뒤에 온점을 찍은 후 모듈 속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모듈 안에 B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A.B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랜덤한 수를 발생시키는 모듈 중에서 랜덤이라는 모듈을 사용하려면 불러와야 됩니다. 그럼 불러올 때는 import 랜덤이라고 해서 모듈을 불러오고요. 자, 모듈 안에 어떤 이제 함수나 자료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모뎀 점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랑 메소드들을 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가지고 온 모듈의 안에 있는 랜덤 레인지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landRange라는 함수에서 내가 0,3이라고 하면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랜덤한 수를 임의로 얘가 만들어냅니다. 랜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생성된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2라는 값을 찍죠. 다시 또 실행을 시키면 시드 값이 안 바뀌어서 똑같은 값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한 수를 만들 수 있고요. 내가 1에서부터 10까지 수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꾸어주면은 1에서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사용하려면 임포트에서 모듈을 불러와야 되고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트 연산자인 닷을 쓴 다음에 함수명이나 변수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듈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봐서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습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듈을 작성을 하는데요. cal.python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는 4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을 내가 작업하는 작업 폴더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불러오고 임포트 형식으로 불러오고 from A 임포트 B 형식으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방법은 파일에서 새 노트를 하나 엽니다. 자, 새 노트를 하나 열고요. 자, 얘 이름은 칼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칼, 모듈 이름으로 쓰기 위해서 칼이라고 하고요. 4개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def, add, 2개의 매개 변수가 있고요. return, a 더하기 b를 리턴하고, 자,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def, sub, 빼는 거겠죠. a, b. turn 위에 끝 글자가 틀렸네요. turn 자, a return a 빼기 b 자, df mul a, b 지금 우리는 모듈을 만들어 봅니다. 모듈은 관련된 함수와 변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 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사칙 연산을 자주 해요. 그럼 모듈을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임포트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return a 곱하기 b 자, df divide a, b turn a 나누기 b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파일에서요 다운로드를 합니다. 파이썬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세요. 칼이라는 모듈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로 칼.py라는 게 뜨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게 보이죠? 자, 다운로드 됐으면 자, 사용하는 방법도요. 자, 내가 어떤 새로운 파일에서 새 노트를 엽니다. 자, 연결을 시키고 우리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 폴더에 모듈이 업로드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폴더 그림 보이시죠? 이 폴더 그림을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폴더에다가 작업 폴더에다가 다운받은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합니다. 확인. 자, 여기서 우리가 리눅스 명령을 한번 써볼게요. 느낌표 pwd 하면은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콘텐트 안에 폴더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코드를 해서 느낌표 ls를 하면은 이 폴더 안에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쭉 보면은 안에 칼.py라는 파일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샘플 언더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존재한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 폴더는 슬래시 콘텐츠 밑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모듈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사용하는 방법은요. 모듈을 올려놨으면 사용할 때는 임포트해서 이게 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를 했고 모듈을 설치를 했고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포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임포트 칼 이렇게 임포트 형태로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칼.add 이렇게 칼.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칼 안에 있는 모듈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중에 나는 add라는 함수를 쓰겠다. 그래서 5,6을 인수로 넘겨주면은 합을 구해줘요. 합도 구할 수 있고요. 칼 mul 곱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임포트 모듈명을 하게 되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쓸 때는 칼 이렇게 모듈명 함수 이름을 쓰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듈을 만들 때는 모듈은 이렇게 함수랑 필요한 변수들을 모아서 파이썬 파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할 때는 임포트를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포트로 불러오는 방식을 살펴봤고요. 자, 파일에서 런타임 다시 실행을 하면은 현재 실행되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자, 그럼 얘가 임포트 되지 않았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자, from 칼이라는 모듈에서 임포트 나는 add라는 함수만 임포트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import cal 하면은 4개의 함수가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4개의 함수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from 모듈 import 함수를 하게 되면 이 모듈 안에서 내가 필요한 함수 하나만 가져오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함수 하나만 여기에 포함을 시키니까 용량은 작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 하면은 사용할 때 이렇게 add 이렇게 모듈명 없이 함수명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1하고 나오죠. 근데 add 이외에 내가 갑자기 빼기가 필요해요. 그럼 빼기 서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서브라는 함수는 정의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칼이라는 모듈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칼.서브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도 우리는 불러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렇다면 내가 add 말고 다른 함수를 써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인풋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from cal import sub. 자, 이렇게 다시 필요할 때 서브만 다시 가져오고 서브 함수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듈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모듈을 만들어서 가져올 때 import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식과 from A import B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mport 모듈로 가져올 경우에는 모듈 점 해서 함수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from A import B 형식으로 가져오면 함수형을 바로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import 되지 않은 함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럼 장점은요. 모든 함수가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듈과 함수에 대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